네,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플러뉴스 제임스 안입니다. 오늘은 1년 365일 중 320번째가 되는 날로 이제 2021년도 또 45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땡스기빙 데이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땡스기빙 데이 지나면 12월 연말 시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지도 벌써 21개월째가 되어가고 있죠. 시간은 쏜살처럼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써 잊고 있지만 지난 21개월간 우리는 그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례 없는 경험을 했고 사람들 사이에서 팬데믹으로 싹튼 미움과 증오를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오늘은 국제관용의 날 International Day for Tolerance라고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 탄생 125주년을 맞은 1995년 유네스코가 제정했다고 하는데요. 관용은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폭력적 극단주의와 급진주의, 분쟁이 확신하는 요즘 관용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됩니다. 11월 16일 화요일 관용의 날 전해드리는 캐플러 뉴스. 오늘도 여러가지 유익한 정보와 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캐플러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네, 오늘 첫 소식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렌트를 내지 못하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최대 4만 달러까지 렌트 무상 지원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LA 카운티는 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렌트가 밀려있는 세입자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최대 4만 달러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홀리 미첼 슈퍼바이저는 현재 많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엄청난 금액의 렌트비가 밀려있는 상태라며 스몰 비즈니스의 회복을 위해 카운티 정부가 시작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라고 밝혔습니다. 4만 달러까지 렌트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는 우선 LA 카운티 내 unincorporated areas 지역, 그러니까 LA시와 같이 독립시정부에 속해 있지 않은 LA 카운티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규 직원이 9명 이하로 연간 총 수익이 100만 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2020년 3월 4일에 발효되어 여전히 유효한 LA 카운티의 코로나 비상 조치로 이전 수입에 25% 이상 손실이 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들이 뭔지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애플리케이션이 내일 아침 8시에 열려서 일주일만 신청을 받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링크는 지금 여기, 그 다음에 밑에 디스크립션에다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6월 실시되는 LA 시장 선거를 앞두고 LA 한인회가 시장 후보를 초청해 공약을 짚어보는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15지구 시의원 조 부스카이노 후보가 한인회를 방문해 자신의 공약을 한인 커뮤니티에 설명했습니다. 한인회가 주요 후보들을 초청해 공약을 확인하는 것은 어떤 후보가 한인들과 한인 커뮤니티에 더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15년간 LAPD에 재직한 경력을 내세워 노숙자 문제, 징어범죄 해결 등 LA시의 안전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선거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As we see before our eyes is the issue of homelessness and the issue of public safety. Now, 네, 들어보신 것처럼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제일 첫 번째 프라이어티가 홈레스 문제, 그 다음에 퍼블릭 세이프티 문제입니다. 모든 LA 시민들이 안전하게 길을 걸어 다닐 수 있게끔 모든 LA 시민들이 비즈니스와 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최우선 프라이어티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네, LA 한인의 두 번째 초청 후보자는 캐런 베스 하원 의원인데 아직은 스케줄이 정확히 잡질 않았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내년부터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메디케어를 관장하는 메디케어 앤 메디케이드 센터 CMS는 메디케어 파트 B 외래 환자 프리미엄이 내년부터 월 21.60달러가 인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역대 가장 큰 인상폭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140불 10센트인 파트 B 보험료가 월 170불 10센트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CMS는 보험료 인상분의 절반은 바이오젠의 새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에드헐름을 커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에드헬름은 연간 약값만 56,000달러에 달합니다. FDA가 18년 만에 알츠하이머 신약으로 승인한 에드헬름은 병원에서 4주에 한 번씩 정맥 주사로 투여되며 파트 B로 지불되기 때문에 외래 환자 커버 비용으로 추가되는 것입니다. 보험료 인상분의 나머지 절반은 프로그램 확대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연방의회가 보험료를 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보험료 인상분은 1인당 월 92달러가 오르게 되는 소셜 세큐리티 연방 인상분을 상당 부분 상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상에 따라 그로스 인컴이 91,000달러 미만인 경우 170달러 10센트, 11만 4,000달러 미만은 238달러 10센트, 그리고 14만 달러 미만은 340달러 20센트로 오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FTC가 가짜 코로나 치료제나 예방약 사기를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한인사회 등 소수계 커뮤니티에 이 같은 사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최근 한인사회를 비롯한 소수계 커뮤니티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가짜 치료제 사기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16일 FTC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효과가 증명되지 않는 코로나 예방 및 치료제 상품이 한인, 베트남인, 라티노 사회에서 허위 광고가 유포되고 가짜 약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TC는 한인과 라티노 커뮤니티를 겨냥해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수백여 장의 경고 편지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FTC는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코로나19를 예방, 치료한다고 한국어로 광고한 업체에 경고 편지를 발송한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FTC는 이 서한에서 가짜 코로나 치료제나 허위 광고를 하는 업체들에게 불법이자 잘못된 광고를 중단하고 FTC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FTC는 이 서한을 받은 업체의 대다수는 잘못된 내용을 광고에서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니카 바카 FTC 소비자보호국 국장은 FTC의 사법권은 없지만 사기 용의자를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다며 2018년 7월부터 166만 명이 피해자의 1,600만 달러를 되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이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때 10만 명이 훌쩍 넘었던 한국인 유학생 수가 이제 전국에 4만 명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 유학생이 10년 연속 감소해 4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국제교육연구원 IIE가 어제 발표한 오픈도어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1년 학년도 미 전국의 대학원, 어학원 등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 수는 39,4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 학년도와 비교하면 무려 21%나 감소한 것으로 주요 유학생 수출국자들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한국 유학생이 급감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 직접적인 요인이지만 팬데믹 이전에도 한국 학생들의 미국 유학은 10년째 감소해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도 15%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감소율이 20%가 넘는 국가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뿐이었습니다. 네, 부스터샷 등 모든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게 되면 코로나는 더 이상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토착병으로 위험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파우치 소장이 전망했습니다. 이 소식은 제니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내년이면 미국에서 코로나는 팬데믹이 아닌 토착병 엔데믹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로이터 통신이 개최한 온라인 행사 토탈 헬스 컨퍼런스에서 내년이면 미국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이 줄어들어 지금과 같은 대형 위기가 아닌 토착병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토착병에 도달하려면 그게 사회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전염이 낮은 수준에 도달해야만 한다고 전체했습니다. 이어 그는 토착병이 돼도 사람들은 여전히 감염될 것이고 병원에 입원할지도 모르지만 전염 수준은 낮아서
우리가 항상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만 토착병 단계에 도달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하루,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매직 넘버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토착병은 해당 질병이 꾸준히 발병하긴 하지만 특정 지역에 국한되면서 확산이나 환자의 증가율이 예측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만 파우치 소장은 거기에 도달하는 데는 부스터샷 접종이 핵심적인 사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스터샷 접종 자격이 모든 사람으로 확대되면서 내년 봄에나 미국의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캐플린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BTS가 오는 27일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대규모 오프라인 콘서트 개최를 앞두고 LA 전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파이 스테디움 인근 지역인 잉글우드 중심으로 호텔비가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텔 수준인 호텔에서 5스타급 호텔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티켓값은 25배까지 프리미엄이 붙여 있다고 합니다. 현재 티켓마스터에서는 무대와 가장 가까운 구역 좌석이 무려 7,300달러에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싼 티켓도 350달러나 하고 있습니다. 또 단체로 공연 관람을 하는 경우도 많아 전세 버스도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 번 몇 주 전에 BTS 티켓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와이프랑 가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일 싼 티켓 값이 500불이었고 그때 제일 비싼 그 앞좌석 티켓이 8,300불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동네 모텔이나 호텔 주인들은 지금 아마 엄청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겁니다. 네, 머크사에 이어 화이자도 먹는 코로나 알약 치료제를 개발해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 소식은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이자가 16일 FDA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팍스로비드라는 이름의 이 코로나 치료제는 알약 형태의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로 자체 임상시험 결과 입원과 사망 확률을 89%까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FDA가 연말까지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화이자의 알약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으면 겨울철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보건당국에 대항해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자가 많이 늘어나더라도 그중 다수는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간편하게 알약을 복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팍스로비드가 FDA 승인을 받으면 미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로 될 전망입니다. 앞서 미국 제약사 머크사의 코로나 알약 치료제인 물누피라비르는 영국에서 지난 4일 최초로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주 중 화이자로부터 팍스로비드 1천만 명 치료분 구매를 공식 발표할 전망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이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최악의 총기 참사 중 하나로 꼽히는 샌디흑 초등학교 총격 사건을 오바마 행정부가 조작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음모론을 무려 9년간 방송에서 퍼뜨려온 라디오 진행자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습니다. 커네티컷 주 법원은 극우 성향의 음모론자 알렉스 존스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존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코로나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돈벌이를 했던 유명 의사들처럼 이 사람도 음모론을 전파하면서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각종 상품을 판매하며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존스를 고소한 사람들은 샌디흑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피해자 10명의 가족입니다. 샌디흑 총경 사건은 2012년 12월 당시 20세였던 애덤 렌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뒤 코네티켓주 뉴타운의 샌디흑 초등학교 교실로 들어가 총기를 난사한 사건으로 1학년 학생 20명과 교직원 6명이 숨지는 대참사였습니다. 존스는 이 사건이 총기 규제를 강화하려는 오바마 행정부가 조작했다는 음모론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한국 월드컵 대표팀이 오늘 이라크를 3대0으로 격파하고 2연승을 기록해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카트라 도하에서 열린 2022년 월드컵 아시아 체중 예선 조별 리그 A조 6차전에서 이재성, 손흥민, 정우영 선수가 연속골을 터뜨려 3대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4승 2무로 승점 14점을 기록해 이란에 이어 조 2위를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갑시다! 네, 카프더뉴스 예청자 여러분,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뉴스가 16분이 넘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재밌는 거 좀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편집을 하면서 그 영상들을 이제 슬슬 보니까 제가 한국어 실수를 좀 몇 개 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댓글창에다가 제가 어떤 거를 실수를 했는지 한번 찾기 게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래머나 뭐 실수를 한 거 있으면 댓글창에다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다가 답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카프더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